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이슨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회 시간에 학교에서 3.15 부정선거하고 이제 4.19 혁명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시의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법이 4년 연임제라고 해서 임기는 4년이에요. 근데 대신에 대통령을 2번까지 할 수 있었던 그것이 당시 헌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처음에 대통령 당선되고 2번째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러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는지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대통령을 하고 싶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헌법을 바꾸려고 이승만 대통령이 내세운 중임철폐제라고 해서 대통령을 2번이 아니라 계속 3번, 4번, 5번 계속 쭉 할 수 있도록 발의를 했는데 지금은 법이 통과가 되려면은 국민들의 찬성이 필요해요. 근데 당시에는 전체 국회의원 이선수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은 법이 통과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당시 국회의 3분의 2가 135.333333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려면 136표를 얻어야 돼요. 근데 135표 한 표 차이로 이게 부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더 이상 대통령을 못하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 이승만이 황당한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이승만의 주장은 뭐였냐? 반올림 아시죠, 여러분들? 반올림이란 게 당시 135.3333인데 뒷자리가 5 미만이니까 3이니까 버려야 된다. 그래서 135표가 가결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3분의 2를 채우려면은 135.3333이니까 올림을 해서 136표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제 그것을 무시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누가 봐도 이제 억지 주장이니까 막 수학학자들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자기 편을 들게 하고 막 그래서 결국에는 요 말을 또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법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것을 4.4.5입 개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이 3번째 대통령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4번째 대통령 선거, 4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되는데요. 당시에 자유당,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 이승만, 부통령 후보의 이기붕이라고 해서 요 이승만의 오른팔 같은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당에는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후보로 나오게 되고요. 부통령 후보의 장면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 민주당의 조병옥 후보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승만은 자동 당선이에요. 무조건 이승만을 찍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통령에서 일어났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장면 이렇게 투표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생이에요. 나이가 당시로서는 80대 초반입니다. 자, 임기를 하다가 돌아가실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부통령이 민주당이다? 그러면은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선거를 하루 앞두고 동네에 막 돈을 뿌립니다. 돈을 뿌려가지고 여행을 갔다 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민들을 회유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60%가 빠져나갔는데 당시 이제 투표 당일날에 투표함에 이미 이승만 이기붕이 찍혀있는 표를 40%를 넣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뭐 투표함을 바꿔치기를 해버려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투표를 할 때 자유당에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이렇게 본 겁니다. 그거를 슬쩍 보게 해서 자유당을 찍었나 안 찍었나 이거를 아예 감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검사까지 합니다. 나와가지고 아예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걸 투표용지를 하나하나 열어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고 이게 투표를 하는 것이 바로 3.15 부정선거입니다. 개표를 할 때에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그 자리에서 개표를 안 하고 개표 전까지 그 투표함을 가지고 가서 개표를 했어요. 근데 가는 중간에 그 투표함을 바꿔치기를 해버리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막 개표를 하다가 정전을 일으켜서 혼란스럽게 한 다음에 표를 바꿔치기 하는 뭐 그런 수법도 썼었고요. 그리고 샌드위치라고 해서 100장씩 한 매로 이렇게 투표 용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승만 이기붕 100표, 여기 이승만 이기붕 100표 이렇게 있다. 그럼 가운데 거는 세지도 않고 이승만 이기붕 100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세지도 않고 가운데 투표용지에 민주당 표가 있어도 자유당 100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승만 이기붕 이렇게 당선이 되는데요. 이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국민이 이제 거리로 나오게 시작하는데요. 근데 막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과잉 진압을 합니다. 최루탄이라고 해서 막 되게 매운 폭탄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막 던지고 총을 쏘고 군인을 시켜가지고 막 무력으로 제지를 시킨 겁니다. 좀 과잉 진압을 해서 안 그래도 국민의 그 민심이 줄어들고 있을 때 이거를 확 터트려버린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이것이 김주열 열사 사건이 되겠습니다. 김주열 열사가 당시 고등학교 1학년 17살이거든요. 근데 시위를 나갔다가 그 시위에서 김주열 학생만 이제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당시 그 어머니가 막 한 달 동안 거리를 울부짖으면서 막 찾아다닌 거예요. 주열이 어딨냐 이렇게 해서 찾아다니다가 결국에 한 달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고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다는 거예요. 눈에 커다란 최루탄이 하나 박힌 채로 시체는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부패해가지고 마산 앞바다 앞에서 이렇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최루탄을 쏴서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밝혀지면은 이제 국민들이 더 세게 시위에 나올 것이다.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돌에 묶어서 바다에 마산 앞바다에 던져버리게 된 건데요. 이 사건으로 이제 국민들이 더욱더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국민들 눈이 뒤집힌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4월 18일 날 4.19 혁명 하루 전에 고려대 학생들이 한 2만여 명인가가 시위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유당에서 풀어놓은 깡패들한테 이제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그냥 두들겨 맞은 거예요. 아주 그냥 다 싹 다 패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이 꼴을 보니까 국민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4.19 혁명,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당시에 청와대였던 경무대로 밀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승만 하야 하루 전에는 대학 교수들까지 나와버립니다. 원래 대학 교수들은 이 시위를 말리거나 뭐 그러는 일이 대다수인데요. 대학 교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국민들이 하나 됐다. 이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하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그다음 미국으로 넘어가서 죽을 때까지 다시는 이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선거가 실시가 돼서 대통령의 민주당 윤보선, 부통령의 민주당 장면 이렇게 대통령과 부통령이 다시 바뀌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4.19 혁명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에게도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슨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